This is Sparta!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물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1년 5월 16일입니다. 화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건 빌라로서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5월 21일 금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1가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물건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8%, 1가구 3주택이 되면은 취득세율이 12% 이런 식으로 참 기하급수적으로 세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1% 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있는데 그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금액에 대비해서 1%의 세금을 낸다는 것이죠. 참고로 법원 경우에는 낙찰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 2641호 임의경매 사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1가 다세대 주택 2층입니다. 종별 다세대 주택이고요. 면적은 대지 지분이 6.79평, 건평이 11.3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7천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7천만 원. 이게 보니까 2017년 2월 달에 실제 7천만 원에 이거 1층입니다. 1층이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건설교통부 그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권리관계상은 이제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매각기일은 2021년 5월 21일 2차 매각기일입니다. 최저 매각 금액이 5,530만 원이고요. 1차 가격이 7,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에 30% 저감한 금액이 5,530만 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1회 유찰에 따른 저감률이 30%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입찰 보전 금액은요, 2차 매각기일 최저 매각 금액인 5,530만 원에 10%죠, 10%. 10%인 얼마? 553만 원을 준비해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매매 가격인데요. 본 사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2017년도에 실제 거래됐습니다. 본 사건 경매 물건의 전용 면적이 37.37평입니다. 근데 1층이죠. 1층을 해가지고 거래 금액이 7천만 원으로 해서 거래가 된 적이 있고요. 건번 1차 경매 물건 1차 감정 가격이 7,9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잠깐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이 공개 시스템은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실거래 가격에 대해 가지고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아파트야. 그럼 아파트에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야. 연립 다세대.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 입주권, 상업 업무용, 토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종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되신다는 것이지요. 본 사건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니까 이 다세대 주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시도가 나오죠.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중구입니다. 동네가 중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신흥동 1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동 1가거든요. 신흥동 1가 여기 있네요. 이 상태에서 단지 이건 제가 이제 우성 피치 이 빌라를 미리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보니까 검색을 누르지요. 검색을 누르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색 결과. 이 검색 결과에서 인천광역 중구 신흥동 1가 우성 비치 맨션 1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걸 클릭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딱 해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보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2017년도에 거래가 잘 일어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본건의 전에 면적은 37.37평입니다. 대지 지분은 22.44평이고요. 아마 2017년 2월 15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은 얼마? 7천만 원이고 청소는 몇 층인데 1층이다. 건축년도 2002년도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거래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거래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한 달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옛날처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그런 거 잘 안 쓰거든요. 그거 했다가 나중에 소위 들통나버리면은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비교적이 아니고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대단히 많은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본 사건 영상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방문하셔가지고 본 사건에 있어서 2017년도에 실제 거래됐던 그 사례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건 전경입니다. 우선 비치 맨션 1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본 사건 경매 물건에 동척으로 해가지고요. 동척으로 해서 지하철역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원역으로 해가지고 소재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좀 축소를 해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건 보시니까 직원거래 율목도서관하고 율목공원이 있네요. 그리고 본건 우성 비치 맨션이 본건 위치에 소재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공시가격인데 제가 아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취득세 무서워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경매든 일반 매매든 부동산 주택을 다시 한 채 더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땐 1가구 2주택이 되거든요. 이랬을 적에는 취득세가 갑자기 1%에서 8%로 확 점프해 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경매 사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취득 가격 대비해 가지고 취득세율이 8% 또는 12%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대한 공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 사건 보시니까 열람 지역 해가지고 인천광역시 중구 재물량로입니다. 이게 이제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중구 신흥동 1가 5-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사건 우성 비치 맨션 1동 해가지고 1동이죠. 호명 203호입니다. 그래서 전액 면적이 37.37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죄송합니다. 20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동주택의 가격, 공시 가격이란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이거 5,220만 원이네. 1억 원 이하죠, 그죠?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걸 내가 주택으로 취득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따라서 나는 낙찰 금액 대비해서 1%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본 사건 보니까 2019년도에는 보니까 공시 가격이 5,3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접어들어가지고 5,220만 원, 80만 원 떨어졌네요. 아직 이제 2021년에 의한 공시 가격은 이제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나오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 공시 가격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역시 그곳을 방문해 가지고요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자, 본 사건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공시가격은 어떻게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 있지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네, 바로 가기를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기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지역별로 검색하는欄이 있습니다. 물건지는 어디다? 인천광역시지요. 그러면 물건은 주소는 중구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이거든요. 도로명 주소가 보니까 재물량로입니다. 이게 제자니까 지엇을 클릭하시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요. 재물량로 108번 길입니다. 108번 길.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럼 밑에 검색이 있지 않습니까? 검색을 클릭하세요. 검색을 누르다 보면요. 밑에 보시니까 단지명에, 여기 단지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지명에 우성 비치 맨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우성 비치 맨션을 또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 거는 1동이거든요. 1동 메토 203호입니다. 1동. 여기 클릭하니 1동 나와 있죠. 이 호수가 보니까 203호. 요걸 또 클릭하시면 203호. 그죠? 203호. 203호를 딸깍 클릭을 해보자 이겁니다. 203호를 클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밑에 열람하기 있죠. 이걸 누르시면 돼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요. 203호, 1동 203호 관련해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본 사건의 공시가격이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상당 15년 정도 분량이 나와 있네요. 2005년도는 뭐 참고로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잠깐만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도 2020년 1월 달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우성 비치 맨션 1동입니다. 동명 1동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측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203호입니다. 전용 면적이 37.37제곱미터하고 5,220만원. 2019년도엔 5,300만원이었는데 아마 80만원이 또 다운돼 버렸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로써 이제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알림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담당하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런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2020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들으십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이요. 2020년 7월 31일자 보도 행안부 행정안전부입니다. 보도자료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다 누구나 다 이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12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12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넘어갑니다. 11, 12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주택입니다. 합산을 안 한다 이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밑으로 잠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8번 보니까 1억 원 이하 보니까 8번에 나와 있네요.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사항 보니까 가로 안에 재개발 구역 등 제외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조를 해보시고
경매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런 자료는 각 개인 컴퓨터에 당연히 다운받아서 내장되어 있어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본 영상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시가격 알림이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상인가 이하인가에 대한 궁금하시면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림이 이 사이트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사건 2020 타경 2641호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차 매각기일이죠. 5월 21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5,530만원이 최저 매각 금액이고,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30%니까 따라서 이 금액의 30% 저감된 금액이 5,530만원이더라. 입찰 보전 금액은 2차 매각기일 날 최저 매각 금액인 5,530만원의 신경매니까 553만원을 지참해서 가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보시니까 가격 시점에서 2020년 2월 25일이지요. 근데 2021년 5월 21일 날 입찰 참여한다 그러면요, 7,9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1년 한 3개월 전 가격이란 말이지요. 근데 1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매매 가격도 따라서 덩달아서 올라가겠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건교부 그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만은 2017년도에 동일 평형입니다. 37.37제곱미터인데 1층입니다. 1층이 거래된 것이 7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본건 같은 경우는 1층이 아니고 이제 그래도 1층보다는 2층이 낫겠지요. 그죠? 2층이고 또 2021년도이고 하니까 여기서 약간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 보다 더 자세한 그 가격의 변동 추이는 현장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니까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 해가지고 이모 씨라는 분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보증금 1,000에 월세 2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20년 5월 11일 이전인 3월 13일 날이죠. 3월 13일 날 배당 요구를 하셨네요. 배당 요구를 하셨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네, 확대 좀 키우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보니까 저당권자인 전 땡땡땡땡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권리관계 이런 경우는 권리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임차인 보증금이 25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25만 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명도, 낙찰받았다 할 적에 명도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택 같은 경우 보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2천만 원이거든요. 최우선 변제 금액. 근데, 이분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이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 월세 뭐 25만 원 아니라 250만 원일짜리 이건 신경 안 씁니다. 순수하게 보증금 얼마냐, 요것만 딱 본다, 이거. 그러면 1,000만 원 뭡니까? 6천만 원 이하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 당연히 2천만 원 배당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전액 다 배당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1,000만 원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낙찰자한테 본인이 스스로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하니까, 제가 방 뺄 테니까요, 명도 확인서 주세요라는 그런 연락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찰 받으셨다 하더라, 그럼 그래요, 알았어, 언제 방 뺄 겁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무혈 입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보증금 다 받아가는데 누가 징징거리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어떤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답니다. 보증금 다 받아가면서도 이사비용 좀 달래요. 왜? 그러니까 관행이래요. 그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관행입니까? 뭣도 모르고 까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낙찰자가 한마디 열받으면 확 해서 경매 방해죄로 확 해버린다 그러면요, 꼼짝달싹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다 생각하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서모 씨라는 분이 임차인 이모 씨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원래 임차인 본인 이분이 대항력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소멸기준권리가 2009년 12월 30날 저당권이 소멸기준권리인데, 이분은 2017년입니다. 한참 뒤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이렇듯이
이런 부동산에 저당권이 풀로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했을 경우는 이 전세 못 놓습니다. 따라서 월세 놓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낙찰 받으셔가지고요. 취득세도 1%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취득세도 싸게 납부를 하면서 임차인 보증금은 자기가 다 받아가니까 명도하는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뽑을 수 있으면 풀로 뽑자 이거죠. 뽑아가 잔금 납부를 하면서 이걸 다시 월세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게 된다면은 이런 경우 월세 수요자들은 충분히 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관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점유관계 해가지고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부동산 점유관계라든지 또는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찬찬히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 있구나. 전세 전입 날짜가 2017년 12월 12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올 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천천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배당요구 종기일, 물론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채권계산서, 즉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모 씨라는 분이 본 말이지 203호회가 전부 권리신고하고 나와있네. 전세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나와있죠. 전입날짜 나와있고, 이분 보니까 2020년 3월 13일인데 이 날짜가 결국은 뭐다? 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후라. 예를 들어가 2020년 5월 12일 날 이분이 헐레벌떡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다. 그럼 이분은요, 이런 땡기는 한 푼도 배당 못 받습니다. 못 받고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낙찰자가 어이 나가 그러면은 꼼짝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 나갔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낙찰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니까 인도명령 신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명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 보시니까 서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역시 서모 씨는 임차인 이모 씨의 동거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09년 12월 30일 날 저당권인데 이 날짜보다도 이분들이 전입 날짜가 나중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낙찰자한테 그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없는데 우리 굳이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 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제 임차인이 대항력은 없는데 보증금 다 받아가나 못 받아가나 말이지. 그것만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니까 인천 광역시 중구 재물량로 108번 길 나와 있는데 이게 도로명 주소지 않습니까? 도로명 주소도 있지만 집원으로 된 주소도 있지 않습니까? 집원 주소별 전입세대 열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로 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두 통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통상의 그 내용이 동일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상이했을 경우에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 임차인은 있는데 한쪽에 임차인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한쪽에 있는 임차인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랬을 경우 때로는 낙찰자는 말이죠.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물건지는 인천 광역시 중구 재물량로입니다만은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은 것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 이동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세대 주소, 세대주 명해가 이모 씨라는 분이 계시고, 이게 보니까 동거인 나와 있네요. 어디 서모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등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한참 뒤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경매시 매각으로 전부 다 임차권에 다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 2641호 경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 있어서는 이 빌라로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는 1%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TV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꾹 눌러줘 보십시오. 보다
좋은 양질의 경매 영상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